오늘은 슈퍼맨 이슈 22에 대해 이야기해볼 거야. 이번 작품은 조슈아 윌리엄슨, 댄 모라, 그리고 알레한드로 산체스가 함께 만들었어. 슈퍼맨과 둠스데이의 전투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 전투가 끝난 직후 과거 둠스데이의 학살에서 살아남은 외계인들이 메트로폴리스 상공에 도착해 둠스데이를 넘겨주지 않으면 도시와 슈퍼맨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지. 솔직히 말해 이번 이슈에서 90년대 헌터스트의 스토리 A인이 다시 언급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 이 이야기는 너무 90년대 특유의 분위기에 묻혀 있어서 요즘 슈퍼맨 만화에서 다시 다룰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별로 없을 거야. 사실 아무도 헌터 터시프레이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처음 읽었을 때부터 그렇게 좋은 이야기라고 느껴지지 않았고 이 스토리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가진 독자도 많지 않아. 그냥 슈퍼맨의 죽음과 부활도 이후 둠스데이의 인기를 이용하려는 상업적인 시도처럼 보였거든. 둠스데이를 계속 활용하고 싶었지만 이미 죽인 상태였으니 다시 살려내야 했고 결국 또 슈퍼맨과 싸우는 전개가 반복됐어. 너무 뻔한 패턴이었지. 슈퍼맨은 외계인들의 함선에 올라탄 후 이 배가 둠스데이에게 파괴된 행성 캐톤에서 온 것이라는 걸 깨닫게 돼. 그는 과거 라디언트와 그 행성 사람들에게 했던 약속을 떠올려 둠스데이를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었지. 그리고 그는 한동안 그 약속을 지켰어. 하지만 최근 이슈에서 계속 보여지듯이 둠스데이는 완전히 멈출 수 없는 존재야. 단지 일시적으로 저지할 수 있을 뿐이지. 둠스데이가 블랙머시에 의해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애프터메스라는 존재가 나타나 둠스데이를 지구에서 데려가겠다고 제안해. 애프터메스는 꽤 흥미로운 캐릭터야. 윌리엄스는 클락과 로이스의 기자 본능을 활용해 이 존재에 대한 단서를 자연스럽게 풀어놓았어. 슈퍼맨과 슈퍼우먼이 처음 함선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애프터메스를 분석하기 시작해. 이 자는 대체 누구지? 살아있는 존재일까? 그 과정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정보가 나오지. 예를 들면 슈퍼맨이 그의 심장 박동을 들을 수 없고 생명 신호도 감지되지 않는다는 점이야. 마치 죽은 자처럼 보이지. 만약 애프터메스가 과거 둠스데이에 의해 희생된 존재들의 복수심에 가득 찬 영혼이라면 이 설정이 완벽하게 들어맞을지도 몰라. 우리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돼. 애프터메스는 쉽게 분노하지만 그만큼 빠르게 진정하기도 해. 이는 그가 깊은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는 걸 암시하지. 그리고 그럴만도 해. 둠스데이에게 자신의 행성이 완전히 파괴된 생존자니까 그들이 둠스데이를 데려가려는 의도가 흥미로운데 사실 그들이 정말 둠스데이를 완전히 봉인하려는 건 아니라는 암시가 있어. 오히려 둠스데이를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하려 한다는 느낌이 들지. 이 점이 슈퍼맨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지. 둠스데이가 대체 왜 만들어졌는지,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는 한 번도 제대로 알아낸 적이 없었던 거야. 슈퍼맨이 아는 건 둠스데이가 궁극의 무기로 설계되었다는 사실뿐이야. 하지만 왜? 그리고 누구를 위해? 이런 질문들이 지금까지 명확히 답변된 적은 없어. 그런데 애프터메스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것 같아. 사실 이 단서는 이전부터 타임트래퍼 스토리라인 속에서 조금씩 암시되어 왔지. 둠스데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징후들이 종종 등장했었어. 만약 이게 둠스데이의 진짜 창조 이유라면 윌리엄슨이 이 스토리를 어디로 이끌어갈지 정말 기대돼. 둠스데이의 존재 이유가 단순한 파괴병기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다면 여전히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이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과정이 흥미로워. 이때 로이스의 기자 본능이 발동해. 그녀는 애프터메스가 완전히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걸 눈치채. 그는 중요한 정보를 일부러 감추고 있어. 그리고 이 사실이 드러나자 애프터메스는 더 이상 속임수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본색을 드러내지. 그는 사실 라디언트였어. 헌터 쉐프레이에서 등장했던 순수한 에너지를 가진 존재, 그리고 본래 둠스데이를 죽이기 위해 창조된 존재였지. 사실 라디언트가 다시 등장할 것 같은 예감이 있었어. 그런데 윌리엄스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때의 설정을 훨씬 더 흥미로운 방향으로 재해석하고 있어. 당시 헌터 토 에스프레이 스토리는 그리 뛰어나지 않았어. 솔직히 둠스데이와 슈퍼맨의 리매치를 위한 빌드업에 불과했지.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라디언트와 관련된 설정에 깊이를 더하고 캐릭터들에게도 새로운 개성을 부여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어. 하지만 라디언트는 오래 머물지 않아. 그는 자신의 병사들을 슈퍼맨과
슈퍼우먼에게 맡겨둔 채 직접 슈퍼코프로 향해 둠스데이의 몸을 강제로 되찾으려 해. 다행히 슈퍼걸이 둠스데이 수송을 위한 이동형 봉인 장치를 개발 중인 니나를 지키고 있어. 이 장치를 이용하면 둠스데이를 도시와 시민들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어. 그리고 이번 이슈에서 작은 보너스 장면도 하나 나와. 머시와 렉스 사이의 묘한 로맨스가 슬슬 발전하는 모습이야. 사실 이 둘의 관계는 그동안 책의 뒷부분에서 조금씩 쌓여왔거든.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이야기에 생동감을 더해주는 것 같아. 특별 이슈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렉스와 머시의 관계 변화를 주목하기 시작했어. 특히 머시가 렉스를 이트렉시프라고 부르는 장면이 눈길을 끌지. 그동안 렉스에게 이런 귀여운 별명이 붙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하지만 최근 악당 렉스가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어. 주된 이유는 영화와의 시너지 때문인데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결정이라고 생각해. 기억을 잃은 렉스는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고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던 순간들이 분명히 존재했어. 그런데 그런 모습들은 책 속에서 단편적으로만 보여졌을 뿐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어. 대다수는 화면 밖에서 벌어진 일이거나 빠르게 지나가는 장면들이었지. 예를 들면 지난 몇 화에서 렉스가 사람들을 구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정작 그의 내면이 변화하는 과정은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느낌이야. 결국 그의 성장 스토리는 완전히 펼쳐지기 전에 끝나버리는 듯해. 한편 미나는 렉스가 이미 기억을 되찾았기를 바라고 있었어. 만약 그렇다면 그는 둠스데이를 막을 방법을 알고 있을지도 몰랐기 때문이지. 그리고 예상대로 그의 기억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해. 그는 브레이니악과 함께했던 딥 브레이니악의 요세트 스토리라인을 떠올리게 돼. 이 기억 덕분에 둠스데이를 상대할 중요한 단서를 깨닫게 돼. 그리고 그는 단 한 가지를 요청해. 과거 자신의 실험실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그러나 렉스가 행동하기도 전에 라디언트가 기지를 박살내며 난입하고 슈퍼걸을 공격해 둠스데이를 빼앗아가려 해. 다행히 슈퍼맨이 곧바로 그를 쫓아가 대화를 시도하지만 라디언트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태야. 그는 더 이상 둠스데이가 살아있는 한평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해.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둠스데이가 어딘가로 순간이동해 사라져버려. 이에 라디언트의 군대는 둠스데이를 찾기 위해 도시를 뒤지기 시작해. 이번 이슈에서 은근히 강하게 부각된 요소가 있어. 바로 슈퍼맨이 점점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야. 애프터매스는 슈퍼맨의 대화를 들으려 하지 않고 어떤 타협도 고려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는 과거 그라프와 파름에게 당한 에드케이 중독이 투로 인해 슈퍼맨이 화가 나면 위험한 능력이 폭주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 이제 라디언트가 기지를 폭파하고 메트로폴리스를 공격하면서 슈퍼맨은 점점 한계점에 가까워져. 한편 슈퍼맨 패밀리는 애프터매스의 군대를 저지하려 애쓰고 있지만 슈퍼맨의 분노가 커질수록 레드케이 중독이 더욱 심각한 위험 요소로 변하고 있어. 평소 침착한 그에게 이런 약점이 생긴다는 건 상당히 신선한 설정이야. 레드케이 중독이 전투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더 깊이 다뤘으면 좋았을 것 같아. 사실 이 요소는 몇 화 전 다시 등장했지만 윌리엄슨과 제작진이 한동안 잊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거든. 애솔루트 파워오더와 다른 스토리라인들에 집중하느라 밀려났다가 갑자기 다시 등장한 느낌이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이 설정 자체는 굉장히 흥미로운 요소야. 우리는 아직까지도 슈퍼맨이 레드케이 중독에 완전히 굴복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가 레드 크립토나이트 방사능에 의해 죽을까? 아니면 변이하게 될까? 레드 크립토나이트는 크립토닌들에게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유명한데 만약 변이가 일어난다면 대체 어떤 형태로 변할까? 이 모든 설정이 아직 충분히 다듬어지지 않은 느낌이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 이게 단순히 슈퍼맨이 폭주하도록 만들어서 초대형 액션씬을 정당화하려는 장치처럼 보이기도 해. 특히 댄 모라가 작화를 맡은 이후로 이런 경향이 더 두드러졌지. 오해하지 말자. 액션씬 자체는 정말 환상적이야. 하지만 액션을 위한 액션처럼 보일 뿐 그 안에 더 깊은 서사가 담겨있지는 않아. 이제 슈퍼맨의 레드케이 인듀스드 분노가 절정에 달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 그는 둠스데이와 손을 잡고 라디언트와 애프터매스의 병사들을 상대로 싸우기 시작해. 로이스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 충격에 빠지지. 전투가 격렬해지는 가운데 지미 올슨이 실버벤시와 함께 도착해 데일리 플래닛을 위해 이 혼란을 취재하려 해. 하지만 라디언트가 지미를 보고 표적을 바꾸지. 그는
슈퍼맨이 자신의 뜻을 거스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며 지미를 죽이겠다고 선언해. 둠스데이 대신 지미의 목숨을 빼앗겠다는 거야. 위험을 감지한 슈퍼우먼이 전속력으로 지미를 구하러 달려가지만 갑자기 시간이 느려지기 시작해. 모든 것이 정지한 듯한 순간 타임 트래퍼가 로이스 앞에 나타나지. 그는 로이스에게 말해. 난 클락에게 경고했었다. 그가 나를 죽이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지만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다. 슈퍼맨이 나를 죽이지 않는다면 네가 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네 남편도 지미도 그리고 이 세계도 끝장날 거야. 이전부터 떡밥이 던져졌던 타임 트래퍼 스토리라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터지는 순간이야. 지막으로 그가 등장했을 때 그는 슈퍼맨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요구했어. 왜냐하면 슈퍼맨이 절대 살인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는 순간 그야말로 히어로로서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셈이 되니까. 그에게 있어 슈퍼맨이 자신의 손으로 타임 트래퍼를 죽이는 것이 대고의 승리다가 되는 셈이지. 하지만 슈퍼맨이 거부하면서 이제 그 선택이 로이스에게 넘어가 버린 거야. 이제 그녀는 선택해야 해. 한 사람을 죽이고 세상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원칙을 지키다가 모든 걸 잃을 것인가. 하지만 이제 타임 트래퍼가 로이스에게 이 선택을 강요하고 있어. 이걸 보면 그가 생각보다 훨씬 더 절박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어. 이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타임 트래퍼가 죽으면 그는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지배하는 신적인 존재가 될 거라는 걸. 그가 이 기회를 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야. 윌리엄슨이 지금까지 슈퍼맨의 미래에 닥칠 공포를 하나씩 쌓아 올려온 방식은 굉장히 뛰어났어. 이야기 전개에 일관된 긴장감이 있었고 각 이슈마다 점점 더 강하게 몰아붙이며 자연스럽게 연결돼 왔지.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결말이 얼마나 만족스러울 것인가. 지금까지 공포 요소의 핵심은 슈퍼맨의 친구들이 하나둘씩 죽어간다는 점이었어. 하지만 윌리엄슨은 그 이상의 무언가가 배후에 있다고 암시해왔지. 그게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어. 아마 이 모든 이야기는 더 거대한 사건으로 이어질 예정이고 그 진짜 모습을 몇 이슈 안에 보게 될 가능성이 커. 이번 슈퍼맨 이슈 1, 이슈 B는 둠스데이 중심의 액션을 계속 이어가면서 동시에 헌터스 베이를 비롯한 90년대 슈퍼맨 스토리들과 연결점을 만들었어. 이번 이슈에서 엄청난 스토리 전개가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렉스, 머시, 그리고 슈퍼우먼의 중요한 순간들이 들어가 있었던 점은 좋았어. 특히 마지막에서 슈퍼우먼이 타임 트래퍼로 인해 위험한 상황에 처한 점이 눈에 띄지. 개인적으로 로이스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가장 궁금해. 그녀는 정말 타임 트래퍼를 죽일 것인가, 아니면 다른 해결책을 찾을 것인가. 이 선택이 앞으로의 스토리 전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야. 어떤 이야기를 다음에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